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밤 12시를 넘겨 끝을 냈습니다. 검증할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혹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 기류로 확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모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청와대의 비선 실세, 그리고 십상시 비서라인들의 문제, 이것과 관련한 강력한 인적 쇄신을 건의하고 실현해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민 증세 막아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증세를 막아주고 재벌, 감세 원위치 시켜서 나라의 곳간을 채우고 서민들은 소득을 올려줄 총리로 이완구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후보의 정책 검증 과정 속에서 이완구 후보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이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서민 증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인물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연 소신 있는 책임 총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모두 다 의문이 드는 뿐입니다. 10가지 의혹을 넘어 12가지, 13가지, 15가지 의혹 제기, 그리고 그동안 인사청문회 중에서 골든벨을 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더 나은 총리 후보자인지 모두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표절 문제,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언론 외압 문제,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불투명한 정책 논리 등등은 총리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회의를 느끼게 했고, 이 총리 후보는 부적격이다, 총리 후보자로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의견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와 방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대변인, 이렇게 정의화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혜진 수석 부대표, 그리고 권은희 대변인이 함께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오늘 본회의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오늘 본회의는 무리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작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사청문회가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고 언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상황 속에서 야당이 오늘 본회의는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표결을 새누리당에서 강행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도
이런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날 표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스스로 과연 내가 대한민국 코를 살려낼 수 있는 총리로서 적당한가 반성하고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오늘 하는 것도 무리이고 막연히 미는 것도 무리이고, 그래서 여야가 오늘 의원총회를 하니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동안 우윤근 원내대표 사령탑을 중심으로 여야 관계 속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에 엄청난 고비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정의화 의장이 기지를 발휘해 주어 잘 그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의사 일정에 합의는 했지만 의사 사항사안에 대해서도 또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국무총리 인준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원총회 이후에 합의되는 대로 진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강행한다는 것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을 새누리당이 온팡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책임 총리를 원하고 서민 중세 막아줄 총리를 원하고 서민의 소득을 올려줄 총리를 원하고, 그리고 여야 갈등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갈등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으로 갈 총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라인, 그리고 청와대 실세, 비선 실세 정리해줄 인적, 쇄신의 의지와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에 과연 이완구 총리가 부합하고 있는지 국민은 아니다, 그리고 언론도 아니다 라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의견, 그리고 언론의 의견,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입장을 정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논평으로 현직 판사의 반사회적 악성 댓글, 도대체 판사가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고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했던 일베의 글, 그리고 이 일베의 글을 올리고 그 사진을 올렸던 그 일베 회원, 이 구속사건에 대해서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세계 최초 사례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 세월호 희생자 아이를 어묵에 표현하고 그것을 먹는 장면을 우리 안산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찍은 이 일베 회원, 나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옹호하는 이런 판사의 글이 수없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4개나, 최소 4개나 만들어서 댓글들을 다는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대법원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 판사는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맞이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는데 구제역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설맞이 고향 방문, 그리고 이 구제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방역을 실시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G20 재무부 장관 회의에 가서 대한민국의 복지가 이미 고복지가 되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복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최하위입니다. G20 재무부 장관 회의에 가서 경제부총리가 호복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OECD 최하위 복지 수준을 가지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해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현실을 봐도 너무 모른다.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엄청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위 당국자의 부를 누리고 있으니 자신들의 복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세모녀가 목숨을 잃고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고 그동안 나라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 기여했던 사람이 이제 노년에는 혼자 쓸쓸히 목숨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 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